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면접 질문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질문의 답변 구조, 바로 어떤 질문이냐면요. 공백기가 있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하는, 아니, 무서워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는 질문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경력자이신 분들은 왜 이직했냐? 라는 그런 질문처럼, 생 신입이신 분들, 아니면은, 뭔가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뭔가 피치 못할 나만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 공백기가 생긴 분들, 그런 분들이 꼭 한 번쯤은 고민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있네요? 어쩌라는 거야? 왜 공백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나에게 말해다오 라고 하는 평가자의 의도가 담긴 그 질문인데, 한번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답변을 이제 제가 만들 때 일단 어디서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냐. 공백기의 기준부터 한번 따져보자. 기준을 제가 이제 기간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기간으로 나눠보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별걸 다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1년 미만. 1년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고민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취준을 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진짜 솔직하게 공백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보통 이제 여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졸업유예를 해야 되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냥 취업 준비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전단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진로를 좀 고민해 봤다. 아니면 저라면은 그냥 대학교 열심히 다녔고 해서 뭐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디로 해서 뭐 여행도 다녀봤고, 책도 읽어봤고, 뭐 그런 것들이 좋겠죠. 근데 이 여행이란 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가기 힘들어서 뭐 국내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책 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미만은 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고요. 2년 이하. 공백기라는 게 최초 발발한 시점부터 2년 이하까지, 그러니까 2년까지. 여기가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이제 만나 봬도 이분들이 제일 많고요. 이제 이분들이 조금 고민인 거죠. 이게 1년이면 어떻게든지 나도 막 이렇게 뭔가 해볼 텐데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약간 내가 좀 무능해 보이는 것 같고, 그죠? 내가 아직도 방향을 잘 설정을 못한 것 같고 등등. 그래서 이 압박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 좀 제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2년이 초과되면 야, 이게 뭐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죠. 진짜로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제일 많은 게 이제 다른 준비를 하셨던 분들.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 뭐 공공기관 아니면 뭐 사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고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일, 뭐 장사를 하셨거나 자영업을 하셨거나 사업을 하셨거나 뭐 그런 분들, 2년 초과이신 분들은 사실상 2년 이하이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약간 무덤덤한 것 같아요. 뭐 되게 뭐 되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공백기 기준이 1년 미만, 2년 이하, 2년 초과인데 다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은 포션이 2년 이하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저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왜 공백기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인가? 그 의도를 따져봤을 때는 뭐 제일 큰 건 이거죠. 꼬투리 잡기가 제일 좋죠. 근데 역시 꼬투리 잡기가 좋다는 것은 우리가 앞단에 13번째에서 왜 이직하십니까? 뭐 이직하는 게 내 마음이지 당신 마음인가? 근데 이제 그냥 물어보는, 또 그렇게 약간 좀 나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태클을 거는 그런 종류에 있어서 질문에 제일 편하고 좋은 거니까 역시 당신의 공백기가 있어. 남들은 공백기도 없는데. 예, 그래서 왜 공백기가 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라는 차원으로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확인 차원이죠. 확인 차원. 이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인 어떤 사정,
그러니까 뭐 그게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좀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보려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 2년이 초과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그래서 하나죠. 저 확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실 텐데 그게 단기간에 뭐 퇴사하시거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랑 같이 좀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분인가?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차원에서 걸릴 게 난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은, 라는 분들은 그냥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고, 내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보여지는 뭐 어떤 모습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분위기가 약간 좀 뭔가 나만의 스토리 간직한 것 같아. 약간 좀 우울해. 약간 좀 뭔가 창백해. 예, 약간 좀 뭔가 소심해. 예, 약간 이런 부분들이다. 아니면 너무 적극적이야. 이게 이제 사업하신 분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조직 생활을 가능하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확인 차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로서 조금 포커싱을 잡고 평가자가 이래서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공백긴 결격 사유가 안 돼요.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뭔가 법을 어겼거나 범법자야. 막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취준생이다라고 하면 전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게 이 공백기 자체가 문제가 됐으면 면접에 안 올리죠. 안 올리죠. 정말 그냥 또 제가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또 말씀드린다면 물론 평가할 때 못 보고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거마다 다를 테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서류에서 공백기가 있네. 그리고 전 사실 서류 심사할 때 공백을 그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음, 면접대를 따지 그냥 뭐 어떤 스토리가 있겠지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너무 경력이 없이 지원했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사람도 안 만나봤어. 무엇인가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직장생활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좀 물어보겠지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몇 년에 졸업해서 뭐가 있고 너무 좀 치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뭐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뭔가 구직 활동이 원활하지는 않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내가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자신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공백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번 대응을 할 것이냐? 첫 번째 솔직하게 해야죠. 솔직하게. 근데 이 솔직함이라고 하는 거에서만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 그래서 많이 방황도 했었고, 뭐 놀기도 했고, 책도 많이 보고 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 아니면은 제가 사실상 처음에 취준을 준비하려다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준비해야 됐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얘기만 할 거냐? 저는 그 팩트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러면은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그 이후에 저는 애프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넥스트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찾았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 전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내가 그 공백기를 딛고 지금 이 면접장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얘기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죠. 마치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데 어디 지원했냐? 라는 질문에 그 대답만 하지 말고 어디에 지원했다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제가 뭐로 빼라 그랬어요? 왜 거기에 머물러? 지원 동기로 빼야지. 근데 난 니네 회사 오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 똑같아요. 공백기도 뭐 솔직히 뭐 내 진로를 찾았고 뭐 고민을 했었고 놀았고 뭐 장사했고 뭐 했고 했어. 근데 그 얘기만 하죠. 그런데 이젠 찾았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았어. 바로 지금 지원한 이 직무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 그러니까 공백기에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온전하게 1년이면 1년 그 시간 동안 다 그랬던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그랬을지라도 효과를 어떻게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찾았고 준비했어.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지금 이 면접장까지 오게 된 거야. 아다르고 어다른 게 면접. 느낌을 달리 전해줍시다. 이해돼요? 어떤 팩트를 물어보면 팩트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기간이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좀 많이 썼다. 특히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찾았어. 그래서 열심히 했어. 까지 가자는 거죠. 그러면 온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분의 1씩 균등 배분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거죠. 저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어떤 희망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답변 구조 마지막 갑시다. 공백기가 있네요. 그러면 인정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저 공백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라뇨? 아닙니다. 면접관님. 공백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백기가 있다라고 그 사람이 느끼면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뭐 네, 맞습니다. 면접관 저 공백기가 조금 있습니다. 웃으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웃으면서. 그다음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 사유 만들어야지. 1, 2, 3. 솔직히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정말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행도 다니고 좀 책도 보고 뭐 다양한 영상들도 보면서 제 갈 길을 찾았고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제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책도 읽고 관련된 경험도 하려고 애쓰는 등 하면서 그 공백기를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면접장에 와 있고 저는 이번에 꼭 합격해서 더 이상의 공백기를 늘리고 싶진 않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답변의 내용이 느낌이 바뀌잖아. 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죄진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오케이? 긍정적인 느낌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비언어적인 부분. 이렇게 나를 약간 정서적으로 압박한다라고 할 땐 다큐로 받지 마요. 제가 주장하는 거 있죠. 다큐로 받지 마. 예능으로, 그러니까 예능으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은 웃으면서 나도 얘기해주면 면접관도 웃어요.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공백기가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백기에만 머물지 말고 무엇이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런데 찾았어. 그래서 준비했다. 노력했다. 까지 얘기해 주시면 요 어렵게 느껴지는 공백기가 있네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피한 질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압박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는 그 부분인 거고 저는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고요. 제 강의를 1강부터 면접 백서 첫 번째부터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많이 강조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백기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또 한번 잘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